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의 가장 오래된 폐가는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 이유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고 난 뒤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항상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 집은 마침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인공인 수지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그 버려진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그저 어린 시절의 장난삼아 시작된 이 모험은 그들 모두의 인생을 뒤바꾸게 될 것을 그때는 몰랐다. 친구들과 함께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돼서야 폐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고 어두운 나무로 우거진 길을 걷다가 마침내 그 집에 닿았다. 집의 정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릴 뿐만 아니라 찢어진 천막처럼 휘청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첫 발을 집 안으로 내디딘 순간 수지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느꼈다. 집 안은 먼지와 기묘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없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수지와 친구들은 집을 더욱 깊이 탐색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방에서는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어느새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친구가 방 중앙에 놓인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책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의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에는 끔찍한 내용이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는 이를 집어삼키듯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들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 집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출지언정 정확히 3시 33분에는 항상 다시 작동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오싹한 이야기에 몰입한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마지막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집은 스스로의 비밀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 말을 읽자마자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가면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낮은 울림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벽에서부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 아직 이르지 말라고, 아직 그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며 반복했다. 수지는 한이 된 채로 어둠 속에서 친구들과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정체 모를 목소리는 계속해서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결국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집의 마지막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각자의 손에 들고 있는 손전등에 불을 켰다. 그 순간 그들이 탐험했던 방 안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곡된 현실 속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집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오래도록 숨겨져 온 진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과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마을의 비밀이었다. 그제서야 수지는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 마치 이 장소와 사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그날 밤의 탐험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결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그들 곁을 떠나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야.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시작했어. 처음 혼자 살아보는 거라 두렵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생활의 기대가 컸지. 민수가 이사한 곳은 15층짜리 아파트의 10층. 처음 이사했을 때 주변 이웃들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처음 살아보는 동네라 그런가 보다 했어. 특히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유독 이상했어. 그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되었어. 어느 날 밤 민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새벽 1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현관문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어버렸지. 다음 날 옆집 할머니가 또 복도를 걸어다니며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들었어. 이번엔 민수가 문을 살짝 열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봤어. 할머니는 열려있네 열려있어 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 민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 혹시 내가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어. 설마 하는 생각에 집안 곳곳을 확인했지.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어. 새벽 2시쯤 또 그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쿵쿵쿵 소리가 훨씬 더 커졌고 계속 반복되었어.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갔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민수는 점점 더 지쳐갔어. 밤마다 계속되는 소리 때문에 잠에 설쳤거든.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민수는 이 소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렸어.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시간대에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 다음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 CCTV를 봤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야. 민수가 들은 소리는 바로 옆집 할머니가 문 앞에서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린 것이라는 거야. 할머니는 민수네 집 문의 길에서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듯 열려있네 열려있어 를 중얼거리며 문을 두드렸던 거야. 관리사무소에서는 할머니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할머니는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들이 사라지기 전 항상 늦은 밤이면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다는 거야.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고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어. 그 후로 수개월간 민수는 그 할머니를 돌보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밤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민수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어. 민수는 이제 매일 밤 현관문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그립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마치 할머니가 아들의 사랑을 찾아 헤매던 것처럼 민수도 그 소리가 주던 위안을 잃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민수는 그 이후로도 문득 새벽이면 열렸네 열려있어라는 그 중얼거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곰곰이 되새기곤 했어. 그렇게 민수의 여름은 지나갔고 그는 조금 더 성숙해졌지.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민수는 여전히 한밤중에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 그것은 어쩌면 그를 향한 할머니의 애틋함이 남은 작은 흔적일지도 몰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한 할머니가 오래된 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의 변두리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드물게 인간의 발길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집에 대해 불길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이는 모두 이상하게 죽었대. 누구는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이는 밤에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며 겁에 질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에서 잠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숙소를 검색하던 그녀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농가 민박을 발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아름다운 주변 경치에 매료된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 밤 여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긴 여행에 지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갑작스레 깨어났습니다. 방 안이 서늘해졌고 누군가의 낮고 깊은 숨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얘기했지만 할머니는 깊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그건 오래된 집의 특성이지. 밤이면 소리가 나곤 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무심한 반응에 여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불길한 소리에 여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발밑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고 아래를 살피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방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난히 낡고 삐걱대던 바닥 널판지
사이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불안을 느끼며 그 틈을 손으로 더듬었고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손이 닿자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어쩐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 한쪽에 낡고 덩쿨에 뒤덮인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어두컴컴한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사진들과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들이었고 몇몇 사진 아래에는 사망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그녀는 급히 방을 나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첫 차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급히 떠났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이 얘기를 남기며 그 집에 가지 말 것을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은 그저 오래된 민박으로 남아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 그 집을 찾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집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